오나라가 있으면 자 동쪽으로는 형주를 쳤고 주유가 공격을 했고 북쪽으로는 손권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주유는 형주 땅 남군을 공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비가 다 갖게 됐죠. 그 연희의 자세히 설명이 나오기를 제갈량의 계략에 의해서 모조리 뺏긴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사상으로는 위서, 오서, 촉소를 모조리 다 종합을 해보면 오나라가 남군을 모조리 차지를 하고 유비의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숙의 권유에 의해서 유비한테 빌려줬고 그 다음에 유비가 밑에 남사군을 자력으로 먹은 겁니다. 그게 정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적벽대전에 여세를 몰아서 손권이 쳐들어갑니다. 그 쳐들어 올라간 곳은 첫 번째 자 요충지 합비입니다. 합비를 뚫으면 조조가 있는 허창, 허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조조는 지금 막 패퇴를 한 순간이지만 정말 여기까지 뚫리면 진짜 본거지가 위험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손권도 알고 주유도 알았던 거죠. 빨리 쳐들어 올라가게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가요. 이게 바로 적벽대전 바로 뒤에 있었던 1차 합비 전투입니다. 합비 전투를 1차, 2차로 좀 나눠요. 물론 그 전에도 합비에서는 전투가 많았고 그 이후에도 합비에서는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유명한 합비 전투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벽대전이 바로 끝나자마자 쳐들어 올라갔었던 첫 번째 합비 전투. 거기서는 손권이 제대로 못해요. 2차 합비 전투는 더 말아먹었습니다. 싸움 못하는 건 유비랑 비슷하구만. 거의 뭐 그렇다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비하고 손권은 그냥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최고 책임자에 맞는 거죠. 최고 책임자가 디테일한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뭐 만기칠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만 가지 이야기를 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합비 전투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서 몇 번 쳐받았는데 안 돼. 안 됐는데 조조가 여기에다가 구원병을 보냅니다. 가뜩이나 손권 입장에서는 대군을 끌고 갔는데도 안 되는데 여기에 또 구원병까지 오니까 손권이 후퇴하는 걸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때 달려간 구원병이 누구냐? 조조의 부하 장료. 장료가 가기 전에 이미 손권이 후퇴했다라고 나옵니다. 1차 합비 전투는 그냥 조조승이죠. 거기에 장료가 수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갑니다. 처음에 구원병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비를 해요. 그만큼 합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합비 전투가 일어납니다. 2차 합비 전투는 연의상에서는 사실은 연달아서 나와요. 그러나 1차와 2차 사이에는 이 시간이 꽤 흘러요. 그러면 1차 합비 전투, 2차 합비 전투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고 입촉을 해요. 그러니까 익주로 쳐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조는 마초와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유비는 제갈량하고 총나라로 들어가서 익주를 먹습니다. 212년부터 214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합비전투는 215년에 있었습니다. 2차 합비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요 전투의 주인공 장료전에 나옵니다. 위서 장료전에 손권이 이 합비를 치기 위해서 데려온 몰고 온 군사는 10만 명. 그런데 장료가 이 합비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조조군은 7,000명. 그런데 전투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막은 거죠. 장료는 처음에 누구의 사람이었냐면 정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포가 동탁의 게임에 넘어가서 정원의 목을 치고 그렇죠. 동탁의 수하로 갔던 거죠.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동탁의 부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포랑 한 세트로 움직인 겁니다. 네. 그때까지 별 두각을 못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탁이 여포한테 죽고 여포가 따로 독립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독립이 된 거죠. 그때 같이 여포의 부하로 있다가 여포가 누구한테 죽죠? 조조. 예, 조조한테 죽죠. 그때 여포는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네. 장녀는 나 내 목 벼라. 벼라. 여포 보고 추접스럽다.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죠. 예, 연희에. 네.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넘어갔죠. 부하 데리고 도망갔죠. 그렇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동탁, 여포, 조조 이렇게 네 주인을 섬긴 건데 나머지 앞에 세 명은 장료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장료가 그토록 뛰어나고 그토록 무예가 강한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조조가 딱 알아챈 거지.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겁니다. 장효는 또 관우하고 좀 케미가 잘 돌아갔어요. 예전에 조조가 데리고 있을 때 관우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침착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나서야 될 때는 또 용맹하고 그래서 합비를 지키고 있을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밤에 막 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장군 뭐 내부에서 무슨 뭐 폭동이 일어났나 봅니다. 뭐 적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허겁지겁 보고가 들어왔을 때 장효가 함부로 움직이지들 마라.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 밤에 왜 불이 붙고 왜 이런 그 소동이 일어나겠느냐. 저거는 필시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는 몇 명의 주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가만히 있어 봤더니 한 두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딱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딱 아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죠. 내응자를 잡아내면 작전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동 난 것처럼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깨고 이런 행동을 보여요. 스마트한데? 그렇죠. 아주 스마트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효는 그렇게 송건과 싸울 때 적은 병력으로 잘 막아냅니다. 게다가 송건의 10만 병사가 이제 도착해서 자리를 못 잡을 때 7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손권의 혼을 빼놔요. 기습으로 허가 팍 찔려가지고 순식간에 공포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그렇죠. 한번 그렇게 제대로 허를 찔리고 난 다음에 손권이 얘가 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 합비 전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득 없이 피해만 입고 물러납니다. 자, 아무튼 2차 합비 전투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적벽 대전 이후에 오나라가 사실은 영토적으로 챙긴 게 없어요. 자기 거 그냥 지킨 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네요. 적벽 대전이 끝나고 유비가 형주를 빌린 데에서 자기가 좀 더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사 그 촉서 손주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점점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손권이 두려움을 느껴 여동생을 시집 보내 우호를 다졌다. 손권의 여동생을? 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비가 손권의 동생과 이 혼인을 했다라는 말이 그 한 줄 딱 나옵니다. 예, 연희에서는 유비가 손권의 동생과 결혼을 하는 것은 주유의 계책으로 나옵니다. 주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형주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지금 화병으로 죽을 판이에요. 그렇지. 제갈량 저거 씹어 먹어도 지금 분이 안 풀린 상황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상처도 지금 입었어. 조인하고 싸울 때 지금 하나 얻어 터진 것 때문에 그렇지. 열불 내면 안 돼요. 열불 내면 여기가 또 터져. 터져서 지금 죽으니까 열불 내면 안 돼. 그래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유비는 그때 그 간부인이 죽었다고 나와요. 간부인이 기억나시죠? 장판에서 네네. 조자룡이 구해온 부인입니다. 그렇죠. 딱 생각이 난 거지. 유비를 불러들여서 죽이자. 또는 유비를 불러들여서 저기 그 동생들하고 제갈량하고 좀 떼놓자. 라고 생각하고 낸 계략이 바로 그겁니다. 송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래 결혼을 시켜서 유비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우리가 억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죽여도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서 혼담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자, 또 누가 가죠? 심부름꾼. 예. 노숙이 갑니다. 노숙은 여기서 연희에서 굉장히 좀 하찮게 나와요. 그런데 정사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좀 우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연희에서 주유가 죽으면 자기의 뒤를 잇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 정사에 보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맡겨요. 혼담을 딱 넣었더니 유비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뭐야 이거 가면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이런 바보 같은. 그래 뭐야 이거 라고 했는데 제갈량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군사 지금 미쳤어? 지금 나 지금 죽이려고? 제가 달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유비가 큰일 났네 뭐 이러면서 참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믿으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유와 손권은 데리고 오면 그 이제 몰래 결혼시킨다고 해놓고 오면 딱 잡으려고 했는데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유비는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권하고 만나는 날보다 훨씬 빨리 가요. 빨리 가서 가자마자 손권과 주유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조자령을 데려가요. 네. 군사 500명하고 그 군사들을 풀어서 온 시장에 예물을 막 사고 하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그래서 유비하고 손권하고 사돈 맺는다. 소문나게. 소문을 막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주유의 장인을 찾아갑니다. 주유의 장인 기억나십니까? 주유의 딸 둘. 그렇죠. 네. 이교의 아버지. 네. 정사에는 손책의 포로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찾아가서 어르신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국노가 이 소식을 듣고 송권의 엄마를 찾아가요. 송권의 엄마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오국태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사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 무슨 얘기? 무슨 소리를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 지금 따님하고 지금 유비하고 지금 혼이 난다고 아이고 지금 장안이 떠들썩한데 그 왜 이러시냐고. 아, 참 섭섭합니다.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송권 엄마가 예? 이런 씨. 송권이 이제 와. 야단 맞은 거지. 연락에. 아주 난리를 친 거지. 네 딸이 어떠고 뭐 네가 나를 무시하고 뭐 앉아서 통곡을 했겠죠. 그러니까 손권은 굉장히 효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게 아니고 하다가 이게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된 거죠. 주유 보고. 그 주유 불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주유가 또 가가지고. 네가 이놈이 날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뭐. 삐, 시, 삐, 발, 삐.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가 또 밑에 놈한테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놈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코미디가 나와요. 재밌어.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 그냥 생사돈 맺어야 되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축하해줘야 되고. 예, 나라의 경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면접을 한번 봐야겠다. 내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님이. 예. 실제로 나이가 이때 유비가 50이 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권의 동생은 나이가 반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손권은 이제 주유는 생각을 했겠죠. 저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까 마음에 들 리가 없다. 그렇지. 저 주위에 도부수를 배치해 놓아라. 도끼 들고 숨어 있어라. 그렇죠. 그래서 오국태께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순간 함박스텍 만들어라. 예, 고기 다져놓듯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해놨어. 딱 이제 유비가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를 탁 만나러 갔어. 근데 오국태가 이렇게 보더니 송권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서 걸어올 때부터 인물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된 거야.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유사위.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너무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있는데 조자룡이 그때 따라왔었거든요. 네. 유비한테 살짝 가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보니까 도끼 든 놈이 왕창 숨어 있어요. 살짝 일러줘. 그러니까 유비가 딱 듣고 그 앞에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지. 저를 죽이시려면 빨리 죽이세요. 근데 사위 왜 그러나 이렇게 된 거죠. 보니까 옆에 왕창 숨어 있는데 저는 불안해서 못 있겠다. 이 새끼 또 와! 이렇게 된 거지. 얘가 그랬대요. 또 송관 뭐 이렇게 권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비가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례를 치러요. 송군의 여동생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동생은 남자 같았다고 합니다. 오, 성격이 예, 굉장히 괄괄하고 막 호방한 스타일이야. 호방하고 그 다음에 무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 무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에도 온갖 장식품이 전부 다 병장기였다고 합니다. 칼 예, 이런 거, 창칼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면 요 이야기가 연희에서만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정사에 나옵니다. 촉서 법정전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손부인 그렇게 괄괄하고 무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시녀들한테도 그 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유비가 손부인의 내실로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했다. 주유는 일단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치, 욕만 바가지로 먹고. 용한 바가지 먹고 결혼만 시켜줬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유비를 못 떠나게 합시다. 잡아두자. 이렇게 잡아둡시다. 그래서 동생들과 제갈량과 이렇게 왕래를 끊게 하고 진짜 물리적으로도 지키고 못 가게 하자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진장 잘해줘요. 손권이.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잡아둬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온 장수가 누구죠? 조자룡. 예, 조자룡. 예. 조자룡이 유비를 모시고 떠나올 때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 3개를 줘요. 어떨 때 이거를 풀어보거라. 예. 그래서 처음에 그 풀어가지고 왜 시장 가서 물건 사고 교국로를 찾아갈 때 그것도 첫 번째 비단 주머니였어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딱 열어. 예, 어떻게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비한테 떠나자. 어떻게 하느냐? 손부인을 구워 삼습니다. 유비가 막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남편 편을 들어요. 어느 강가에 가서 정월 초하룻날 강가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뭐 이러면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강가에서 제사를 무슨 지내는 척하면서 그 강까지 가는데 강에만 가면 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자룡이 그 유비와 손부인을 모시고 막 가요. 탈출을 해. 그러면 뒤에서 막 쫓아와. 다 누가 쫓아갔는데 잡았어. 그랬더니 손부인이 떠나 이놈 너네들이 반역을 하는구나. 내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쫓아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송건이 이놈 보내놨더니 이놈들 그 지 여동생한테 쫓겨올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사람한테는 자기 칼을 줍니다. 칼을 줘가지고 이 칼을 갖고 와서 유비와 내 동생의 목을 가져와라. 이야, 세게 나가네. 세게 나옵니다. 그 칼 든 놈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칼 들고 막 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강까지 도착을 했더니 제갈량이 딱 배를 몰고 오네. 와. 그 배를 다 태우고 그 500 군사 자기 부하들까지 태우고 쫙 가요.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합니다. 이야. 그런데 제갈량이 보낸 배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주유가 엄청난 전함을 몰고 오는 겁니다. 강에서 해치우려고. 그래서 막 오니까 배를 엄청 저어가지고 겨우 상륙을 한 거예요. 주유도 같이 상륙을 한 거예요. 그 대군을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비가 막 거의 잡히기 직전에 또 제갈량이 짠 나타납니다. 관우 뭐 장비 이런 거 데리고 나타나서 주유를 힘으로 쫓아보내요. 주유가 또 도망갑니다. 와. 그 주유가 또 계책으로 제갈량한테 먹은 거예요, 또. 그 연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형주 언제 줄래? 그랬더니 우리가 파촉지방 익주를 먹고 나면 돌려줄게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갈래?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칠 테니까, 우리가 쳐서 줄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가도 멸객책입니다. 춘추시대 때 객나라라고 있었어요. 객나라를 치려고 할 테니 길을 좀 비켜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니네 나라를 통과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공명이 제갈량이 허락을 합니다. 예? 알았다고. 그러니까 또 주유가 또 이상하다. 이놈 내 꾀에 속아 넘어갔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갔는데 길을 안 비켜주는 거야. 말하고 다르네. 그렇죠. 또 관우가 지키고 있네? 야, 비켜줘 임마. 왜 안 비켜줘? 니네들 비켜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된 건데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뭐 화살을 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속은 거잖아, 사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유는 열받아서 상처가 터져서 죽습니다. 네, 진짜 열받아서 실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연희에는 주유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갈량이 어떻게 한 걸로 나오냐면 정말 참 재밌어. 조문을 하러 찾아가. 에? 제갈량이? 예. 그래서 막 말려 유비가 이거 아니 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괜찮아요? 이러면서 갑니다. 찾아갔더니 동호의 군사들이 동호의 사람들이 분노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제갈량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렇지. 죽이려고 하는데 일단 노숙이 막습니다. 후임자가? 그렇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우호로 왔는데 조문으로 왔는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쓰레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평판이 중요할 때라서. 그렇지. 그런데 가서 뻔뻔하게 곡을 해요. 와, 정말 우리 편으로는 좋은데 상대편이 볼 때 너무 얄밉다. 그렇죠. 곡을 하면서 조문을 읽습니다. 주유 공근이여 이러면서 그대는 어떠했고 어떠했고 막 쫙 읽어. 근데 명문장이야. 읽고 난 다음에 뭐 훌륭했고 뭐 왜 또 죽고 나면 또 훌륭하잖아. 그렇지. 네. 그 명문장에 사람들이 막 눈물 막 뚝뚝 흘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고 제갈량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니 저 주유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역시 네. 한 수 높은 정도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조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갈량한테 다들 고맙다고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갈량은 무사히 돌아옵니다. 예. 주유가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다음에나 끝까지 엿을 매기는 제갈량이었습니다. 끝내준다 진짜. 네.